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주제이고 참 껄끄러운 주제이고 제게는 아주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만은 이 엄중한 코로나 전쟁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육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교육 20년 사이에 이렇게 병이 들게 된, 이렇게 고통을 안게 된 가장 큰 그 사건, 혹은 죄, 혹은 잘못, 그것을 들려면 2011년도에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치러졌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걸 듭니다. 이제 벌써 꽤 돼서 다들 잊어버렸겠지만, 이제 곧 이번 주가 곧 이제 우리가 4.15 총선기에 있습니다만, 그 4.15 총선에 저는 어떤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이번에 후보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주민투표를 했고, 그 주민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일부 대학에서도 아침밥을 공짜로 주는 그런 이제 무상급식 교육 포퓰리즘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그는 시장을 잃었고, 그걸 주장했던 다른 분이 시장이 돼서 아주 현재 그 서울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업적으로 삼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표적인 업적이 되고, 저 같은 사람 쪽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병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슬픈 이 분열의 시대, 갈라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2011년 서울 무상급식 투표, 무상급식 제도의 시작이 대한민국 교육병의 모든 원흉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고,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제가 짧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상급식 이후로 많은 곳곳에 이른바 교육 포퓰리즘, 특히 교육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돈의 쓰임이 장단기적인 투입과 효과 간의 엄격한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저 눈앞에 사탕 하나 던져주고, 옛날식으로 하면 막걸리 한 사발, 고무신 한 켤레 주고 표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정치적 병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후로 교육계에는 세 가지의 제가 볼 때 대표적인 병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공짜병이 생겼습니다. 공짜병. 그러니까 교육도 공짜로 얻어지는 거죠. 아주 심지어 말하면 내가 출석만 열심히 하면 그냥 진급하고 진학하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뭐가 얻어지는 그런 이제 노력 실정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게 무엇인가가 얻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못해서가 아니고, 혹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남 탓이 되는 거고 사회 탓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공짜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후로 공짜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재정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예전에는 학급당 생수를 줄여야 된다, 아주 20년 전에는 푸세식 변수를 수세식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날로 보이지 않는 곳에 교육 환경들이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정작 또 한 가지는 이런 재정 부족은 정작 쓰여져야 될 곳, 어떤 곳일까요? 이를테면 정작 교육적 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저소득층 부루 집단들에 대한 교육, 제대로 된 교육 복지 혜택이 안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미래 실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미래를 얘기하고, 첨단 시대를 얘기하고, 한때 대한민국은 ICT 쪽으로는, 교육 정보화 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지금 아주 꼴등이 돼가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그런가? 근데 사실 거의 그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은 컴퓨터로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초중등 교육 쪽에 워낙 많은 포퓰리즘적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대학은 형편없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가 오히려 초중고등학교보다 못하는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유치원 아이들은 훨씬 더 억압적이고 아주 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혹은 코로나 휴학으로 말이죠. 휴업으로 지금 이번 주에도 자 이제 4월 6일 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개학을 한다고 교육부 장관이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2주일을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개학을 해야 될 것이냐, 설왕 설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온라인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혹은 뭐 화상 수업으로 뭐 온갖 SNS 기술로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러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후진국들이 그러하고 있고, 미국도 그러하고 있고, 유럽들도 학교는 휴교돼 있지만 나름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놔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컴퓨터가 없는 애들이 많다, 선생님이 뭐 왜 카메라가 없다, 뭐 아니 대한민국에서요? 5G 최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에서요? 삼성전자를 가진 대한민국에서요? 예, 사실이 그러합니다.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에와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으로 필요한 재정 투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물론 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은 아주 제가 크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돈을 엉뚱한 데다 갖다 쏟아붓다 보니까 정작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후로 그냥 미래를 위한 첨단 교실 하나를 제대로 갖추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 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어렵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느냐. 코로나 휴업이 지금 이제 한 달째 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쓰지 못한 돈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안 쓰이고 있는 돈이 무상급식 재정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1년에 그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먹는 밥값이 한 5조 원 내지 6조 원쯤 됩니다. 이 중에서 한 3조 원 가까이가 아마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2조 내지 3조 원 정도가,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결식가들을 위한 재정들도 포함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부분 그냥 무상급식 재정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밥맛이 아주 좋거든요. 유기농 환경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큰 돈이고요. 한 달째 밥을 안 줬으니까 그것도 따져보면 꽤 큰 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은 안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아보면 꽤 많은 돈이 모여질 것 같고요. 저는 그게 1,000억이든지 2,000억이든지 3,000억이든지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긴급 재정을 수혈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거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작 이제 결시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도저히 점심 아침밥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그 아이들의 급식은 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네. 이 고등학생들은 이제 쿠폰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마다 사정들이 굉장히 다 달라서 정작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이제 미국처럼 이제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학교 교문에다가 이제 일부 급식들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무상급식 재정을 줄여서 아주 긴급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에 한번 긴급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한번 무상급식 재정을 근본부터 한번 뜯어 고쳐보는 기회도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외에도 물론 또 다른 포퓰리즘 낭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이번 정부가 아주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 소리를 높여서 사업화한 것이 무상고등학교 교육 이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무상 고교 교육을 안 한다 이래 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멀쩡히 잘하고 있었던 자립형사까지도 전부 일반고로 무상 교육을 받아라.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나름의 교육을 잘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하지 말고 전부 이제 획일적 무상교육 체제로 들어와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한 1조 원 정도 지금 1조 내지 2조 원 정도 되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면 얼마큼 더 많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그쯤 됩니다. 글쎄 이 돈도 좀 이번 차에 한번 긴급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또한 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쓰여지긴 있는데 이 쓰여지고 있는 돈이 정부 통제가 들어간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어서 대학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라 저런 말 교육부에 이런 말을 들어라 교육부에 저런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이래 하다 보니까 아주 대학들이 코가 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걷어내서 이번 차에 말이죠. 한번 교육 재정 전체를 한번 완전히 좀 리셔플링하는 아주 패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큰 일이지만 우선 당장 무상급식 재정으로도 남겨지는 돈이라도 우선 좀 아껴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계약해야 되는 혹은 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온라인 계약 시대를 위한 그렇게 부족한 인프라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몇천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돈이라도 한번 긴급 수혈해 보면은 그것도 나름 이 위기를 겪어나가는 국민적 슬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상교육 포퓰리즘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될 우리 교육의 병입니다. 이번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